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일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당 재건을 위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월권 행위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를 결정하고 심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던 비대위 체제로 가던 당의 미래는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떠난 황교안 전 대표와 통합당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생존한 조경태 의원이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것과는 다른 주장으로 통합당 내부에서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은 통합당 내부를 보도한 이 꼬라지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통합당에서 들려오는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위 하도 많이 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성공한 예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할 때 그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한 건 비대위만 하면 어디서 좌파에서 자꾸 데리고 와요? 김종인, 김병준, 나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통합당이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가천선이 돼서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실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반대로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를 꾸려서 다시 빨리 재건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통합당 비대위가 아무런 내용 없이 시작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완전히 통합당이 죽쓰는 내용이 지금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통합당 내부의 마찰음이 우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다툼의 목소리로 비춰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여론의 시선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언론들의 보도 행태 보십시오. 아직도 비대위가 될지 그대로 갈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당 비대위 체제를 놓고 저가들 멋대로 갈기 제킵니다. 총선 참패, 통합당 원내 사령탑 놓고 물밑 눈치 싸움, 경랑의 통합당 쇄신도 모자랄 판에 볼썽사나운 자리 다툼만, 김종인 비대위론 부상 여전히 밥그릇 싸움 통합당, 이런 제목을 뽑아 제키면서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통합당 내부의 마찰을 두고 기레기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이 벌써부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권력투쟁으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해봤지만 요즘 기자들은 기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의식을 갖고 무슨 사명감을 갖고 무슨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벗어난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무새가 아니면 복사기야 그냥. 보도자료 뭐 아무거나 자 김 기자 기자들이 가서 쭉 뿌리면 확인도 안 하고 그다 봐 그냥 보도해본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정정보도 한번 쳐보십시오. 우파 유튜브가 아니라 기성 언론사 보도 정정보도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가짜뉴스야. 이거 뭡니까? 의혹만 부풀렸고 문제되면 그냥 정정보도에 모른 척 싹 덮어본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인 것은 통합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여론의 보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통합당 비대위 체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이 통합당이 우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완전히 개가천선한 이런 움직임으로 볼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 이런 언론들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여론을 감지를 했는지 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당권이나 당 헤게모니를 두고 조금이라도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식물 지도부는 빨리 결단하라. 이렇게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식물 지도부가 아니고 코로나 지도부요. 끝내야 됩니다. 싹 물갈이 다 해. 그냥 골치 아픈데. 또 서울 중랑 을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재원 의원 또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진짜 보수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에서도 당선자 중 일부는 지도체제와 당권에만 관심이 있어 보여서 당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면 보따리를 싸야지. 김재원 의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했으면 희망이 없는 당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디 한두 번 했나고. 진짜 보수 정치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때다. 50년째 성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자 이쯤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통합당 내부와 외부에서 비대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이토록 제기된다고 해서 통합당 내부의 마찰음이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죠? 저는 100%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들리겠습니까? 바로 지금 통합당에 가장 필요한 내 탓이요 정신은 사라지고 여전히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우파 정치인들의 고질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때문에 안 돼 이 새끼야. 우파 유튜브 때문에 안 돼. 선상TV 때문에 안 돼. 되겠냐고. 그러면 그 고질병이 치료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본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질병이 통합당 안에 그대로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통합당 지도부는 지도부로부터 원인을 찾지 않고
가장 쉽게 떠오르면 김종인 카드를 거론하고, 당선자들은 공천 과정과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선이 되자 그때서야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면서도.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 또한 자신이 무조건 당으로부터 희생된 사람처럼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통합당 후보들까지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상대 TV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2018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줄곧 주장해오고 있던 것이 바로 무서운 칼이 지나갈 때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칼이 지나가면 나야 나 내가 누군데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우파의 고질병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딱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멘붕에 빠져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데, 심지어는 밥맛도 없고 피로까지 쌓여서 입안이 흐르트지는 판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간 낙선자간 구분 없이 모두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제 우리도 따라서 실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제비로 말을 쏟아내는 게 우파 정치인들의 현주소인데 왜 좌파하고는 안 싸우려고 하냐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싸워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정말 싸우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는 나만 잘났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물어 쥐떡고 자빠졌으니 그 집구석이 잘 될 일이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안 싸우고 힘을 합쳐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우파 재건이 아닌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꼬라지를 아이고야 잘 걸렸구나 기레기 언론들이 긁어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우파 정치인들에게는 막무가내식 지지를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지보다는 비판만 가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죠 왜 그래 아이고 잘한다 싸우겠습니까? 전부 그런 식이니까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통합당 내부에 마찰음이 들리는 게 이게 지금 보여줘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당을 제대로 추스려서 민주당과 대항할 수 있는 국회 내 강성 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싸움을 준비해서 선거에는 졌지만 문재인 퇴진에는 이기겠다. 윤석열 검찰을 못 흔들게 막아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몸통을 잡아내는 이런 힘이라도 보여줘야 할 텐데 여전히 온실 속에서 햇볕 하나 제대로 못 본 것처럼 허버적거립니다. 이번에도 눈뜬 채로 그냥 앉아서 민주당에게 당하기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프레임만 만들면 다 빨려 들어와. 공격하러 오는 것도 숨통 한번 팍 쪼았다 빼서 역공해버리면 그냥 당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들만 모가지 다치는 이런 꼴이 돼버린 거다. 5.18 오자만 나오면 뭐 진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모가지만 잘라보고, 세월호 세자만 나오면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유 불문하고 세자 얘기했으니까 님 모가지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요, 뻔합니다. 결과는 다시 국회 내에서 통합당만 고립이 되고 4+1과 같은 야합단 체계 또다시 뒤통수를 맞을 게 뻔합니다. 지금의 통합당은 통합당에게 투표를 해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통합당에게 표를 주었겠습니까? 통합당이 잘했어? 통합당이 좋았어? 표를 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르기는 몰라도 통합당에게 표를 던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당이 그냥 좋아서 표를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를 저지하라고 통합당에게 표를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통합당 내부의 모습은 통합당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통합당에게 표를 주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대위를 꾸리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통합당이 과거 보여주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과의 비약한 투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승리의 원동력인 국민들의 시너지를 어떻게 몰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내부를 보십시오.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정당이 한두 개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통합당보다 더 민주당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이를 갈고 있는 정치인들, 이를 갈고 있는 정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통합당이 민주당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려면 국회 내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다른 정당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 싸우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이외에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가능한 인물 모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한두 명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안되면 통합당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뭐 한다고 통합당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만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이런 그대로 이번에 선거했으면 이겼어요. 유승민 말 듣고 왜 바꿉니까?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의 영입,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말 들어준 그때부터 망조가 된 거예요. 저도 하루 가서 미래통합당인지 비례한국당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휴,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는 정당이 가만 앉아서 표를 끌고 모아서 이기려 했으니 말이 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승자 독식입니다. 이기면 장땡이라는 겁니다. 지고서 통탄하고 울고 불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제발 우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좀 충실을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잘 보라고. 지금 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민심을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같이 투쟁하고 같이 싸워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말하면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말하면 태계 집행하면 우리 거꾸로 몰려서 다 죽는다. 죽기는 개떡이나 뭐가 죽어. 유승희 손자보다 죽었지. 무엇보다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는 우파 정치인들은 더욱더 당은 안 하더라도 그 투쟁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역할은 굳이 꼽으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투표를 해준 국민들의 중요한 목소리란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누구 하나 배지 달아주려고 표를 던져준 국민 아무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지지해주지 않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더 두려워하는 우파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유승민 영입에 그렇게 반대했지만 한순간에 내찼듯이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 그런 인물을 추대하십시오. 철저하게 우파에서 찾으십시오. 왜 비대위만 하면 툭 하면 좌파 쪽에서만 찾으라고 그럽니까? 이 정신 상태부터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월요일 새로운 기분으로 11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